예, 본격적으로 또 이 이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뉴스탑10 선정은 2위입니다. 두 발 다 600km 탐지조차 못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러시아 얘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신 러시아 폭격기 영상은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태워 공사하는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국방부를 통해 새로운 면면이 공개된 어제 발사된 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오늘 국방부 발표를 보면 사거리가 또 바뀌었어요. 이거 그래서 사거리 측정이 탐지가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우리 한계를 좀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원래 이 발사가 됐을 때 우리 국방부는 처음에는 둘 다 400여 킬로미터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정정을 한 게 하나는 430km인데 하나는 690km다라고 이제 정정을 보냈고 이런 정보는 주한미군 측의 어떤 정보를 얻어서 공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두 개 다 600km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밝힌 것은 이런 정보는 이 지소미아, 즉 일본과 맺어진 정보보호협정 이걸 토대로 해서 일본 측 정보를 이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물론 이게 이제 동해 쪽으로 발사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한반도 쪽, 우리 쪽으로 발사가 됐더라면 탄착 지점을 전혀 어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탄착 지점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비행 궤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요격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과연 우리의 어떤 레이더나 우리의 탐지망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 실장님. 네. 사거리도 똑바로 못 재면 당연히 요격은 어불성설일 테고. 네. 근데 이게 미국도 저거를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초기에는 미국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정확한 탄착 지점을 이제 잡았다 생각이 되고 왜 그런단 말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성주에서 봐서 이제 사드 레이더가 최대한 봐도 한 800에서 900km 보는데 만약에 원산에서 동쪽으로 600km 올라갔다 그러면 사드 레이더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충청북도에 우리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동쪽으로 600km 올라가면 우리 사거리 밖으로, 우리 탐지거리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못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편심 탄도로 날아갔기 때문에 한 번 쑥 올라갔다가 수표로 내려가서 해발 고도 한 10km 정도 날아갔다 그러면 이 지구가 공면이 둥글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는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번 못 본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 군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벌써 며칠 전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과시를 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지스함을 동해에 보내가지고 이지스함에 있는 1000km 레이더를 보든가. 다른 방법을 썼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썼어야죠. 그다음에 조기 연구 통제기를 보내가지고 공중에서 PSI가 보든가 했으면 정확히 타격점을 봤을 겁니다. 미리 알고도 설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랴 이렇게 아니란 마음 먹고 있다가 보니까 당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정 처장, 네. 오늘 한미연합사가 네. 지금 사거리 600km면은 거의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날아갈 정도 사정권이 되는데도 일단 위협은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데 정작 이 방어를 해야 되는 이 한미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비해서는 너무 한가한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접적 위협이고 사거리가 430km든 600km든 대한민국의 직접적 위협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현재 있는 사드 방어체계나 패트릭 방어체계를 뚫을 수도 있어요. 물론 100% 못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막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협이면 한미연합사령관이라면 이게 우리 위협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위협이 안 된다 얘기한 것은 아마도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본토에 위협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거에서 두 분이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지금 얘기를 쭉 해봤는데 태영공사의 얘기는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나오면 미국도 뭘 또 줘야 되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아예 이번에도 안 할 수 있다. 지금은 진행한다고 나왔지만 그럼 정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있을 한미연합훈련 정말 축소하고 폐지해도 되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북한에 낸 성명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우리 한국 즉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굉장히 협박성의 어떤 메시지가 맞아요. 있어요. 자,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 어떤 북한의 전 도발적 행동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위협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 김정일, 김일성 시대에도 그래서 어떤 무기로 우리를 뭐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성명을 보면 어떤 이 무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말 북한의 핵갑질에 정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미 해군 항모라든지 미군이 만약에 그 지역에 있었다면 과연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까요?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우리는 만만히 보고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하는 거거든요.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이 동해상에요. 항모가 3대가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모 한 대당 70대씩 전투기가 있는데 과연 거기를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함부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전혀 못 오거든요.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면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 안보가 완전히 뚫릴 수밖에 없는 저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정우 실장님. 근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가 이 9.19 남북 군사합의 선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유엔 제재, 대북 제재 위반도 아니면 그냥 이걸 그냥 놔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 이제 탄도 미사일로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하고 이제 미국하고 입장을 조율을 해서 유엔에서 이제 안보리 제재를 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은 이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국면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뭐 잘못 대응하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구장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소극적 그리고 네. 어쨌든 제재와 수단, 강력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러시아뿐만 아니고 북한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 아니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아까 댓글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재자로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북한의 어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바로 그러면 이 대화 국면이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이 대치 국면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되면 1년 반 동안 해왔던 노력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의 좀 고심이 좀 깊기 때문에 쉽게 입장을 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건 뭐 내부 사정이야 뭐 저도 짐작은 됩니다만 아까 태영공사의 얘기로는 이 북한이 계속해서 이 히든 카드, 게임을 바꿀 만한 이 전략 자산들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어서요. 그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러시아의 적반하장 태도도 바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영상을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겁니다. 우리 언론에는 뒤늦게 알려졌는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예,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영상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측에서 이제 공개한 영상은 러시아 측의 이제 전폭기가 이제 일단 발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상공에서 이제 비행하는 장면인데 그 비행하는 장면에 보면 그 멀리 보면 우리의 F-15K가 이제 상당히 보입니다. 이제 그거 보이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 전폭기가 날아갈 거, 그다음에 이제 공중 조기 경보에 날아갈 때 우리 F-15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러시아 쪽에 제공한 영상에는 저희도 또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위협 사격을 하는 거라든지 경고 사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을 겁니다. 아마 러시아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는 다 빼고 이런 것만 공개를 한 게 보면 자기는 그냥 평온하게 가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저 영상은 러시아 유리한 것만 공개한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우리의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측 전투기들이 가서 이제 위협 경고 사격을 하고 플레어를 날리고 이런 장면은 전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러시아 측은 자신들은 그냥 평온하게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F-15K가 한국 전투기를 왔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 영상을 보면 김정우 씨 영상을 보면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조기 경보기는 보이지 않고 다른 전투기만 보이니까 유리한 것만 공개한 건데 그러면 이 러시아가 떳떳한 건지 뻔뻔한 건지 러시아가 그 별명이 뭡니까? 곰 아닙니까? 곰.
봄인데 예. 굉장히 뻔뻔합니다. 러시아는 뭐 구소련 때부터 그렇고 한 번도 이런 외교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성실하게 대한 적이 거의 없고 우리 카알기가 미국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오다가 러시아 극동 상공에서 격추됐지 않습니까? 그 명백히 그거는 민간 항공기이 뻔히 보면서 격추해놓고 뭐 나중에 그 전투기 조종사가 뭐랬냐면 그거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격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 자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도 러시아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현재 국장급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측에서 KF-16에 장치되어 있는 촬영된 러시아 A-50 비행기가 우리 독도에 있는 영공이요? 영공을 침범한 사진을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측에서 그걸 보고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앞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장처럼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미국은 좀 뒤늦게 분명히 러시아의 행동이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네. 우리도 그렇고 러시아 앞으로도 계속 본인들 주장할 거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 또 못 던지고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요. 이번에 그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침범이 사실상 21세기판 에치슨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에치슨 라인을 미국이 그으면서 한국을 방어 선에서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그 카디지를 침범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든지 이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역처럼 이미지를 지금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미일 방응 이 삼각 협력 체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 우리 뒤에는 일본이 있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한반도 전체를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이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거리가 매일매일 달리 탐지되는 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얘기와 뻔뻔한 러시아 영상까지 공개한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같이 확인해 봅니다.